김병민 의원님, 예. 그 재판에서 비자금이 이번에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메모와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300억 약속 어음에 대한 메모 기록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300억을 SK 선경건설에 건넸던 그 내용들이 이제 토대가 돼서 결국은 이 재산 형성의 기본적인 씨앗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저 내용을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자금에 대한 실체를 이 재판부가 인정했다면 과거에 어두운 그늘이었던 정경유착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, 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돈을 개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을 SK 준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됐던 비자금 조성 자금의 일부 내용들을 건넸던 것 아닙니까? 물론 네. 지금 SK 측에서는 저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여전히 재판 결과에서 노소영 관장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 결과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지라도 이 정경유착의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예. 차 교수님, 그러니까 예. 김옥숙 여사가 메모를 한 게 예. 지금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된 그렇죠. 겁니다. 예. 사실 그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지금 SK 준 돈뿐만 아니라 예.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동생이죠. 노재우 씨에게 120억을 준 거. 그리고 또 이 전사돈,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그러니까 사돈이었는데 결국은 이혼을 해서 전사돈이 됐습니다만 당시 그 신동방 그룹이라고 신명수 회장에게 230억을 준 것도 이 메모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비자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은 좀 이 노소영 간장의 주장에 약간 고개를 갸웃거렸던 이유가요.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동생에게 줬던 120억은 동생이 그 돈을 받아서 냉동 창고를 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서. 예.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이 2,629억이었거든요. 이걸 완납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이거는 내가 모은 재산이라고 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해서 그 돈을 받아와서 이 추징금을 냈고요. 그리고 또 전 사돈에게 줬던 230억 원도 본인이 못 받으니까 검찰에 진정서를 내서 내가 사실은 준 돈이니까 받아달라. 그래서 내가 추징금을 내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때 당시에 이 추징금 완납을 하겠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했다고 한다면 왜 그럼 SK에게 준 돈은 그때 왜 돌려받지 않았을까? 저는 그게 좀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.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, 오히려. 그때는 이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? 그 동생의 경우는 그 신동방 유량의 경우는 그때 이혼한 상태였고요.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예. 이제 봉투에 어음 6장이 있었던 거죠. 예. 50억짜리 6장, 300억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송옥숙 여사가 저 봉투에 어음 6장이 있다. 그런데 그 봉투 겉면에 선경이라고 썼다면 그 300억을 일단 최 씨 측에 그 아버지 때죠. 이 최정현 선대회장일 겁니다. 네. 줬고 뭔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300억이나 건넸으니까. 그래서 받은 어음 6장이다라는 것이고,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300억이 어떻게 쓰였냐를 돌아 보니까 현재 SK증권의 전신인 태평양증권을 사는데 투입이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뒀던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? 과연 노소영 씨가 현재 SK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소영 씨와 노소영 씨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, 방패막, 보호막, 프리미엄 이런 게 작용했냐 안 했냐라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앞에 두 개,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가지고 유공 만들고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을 만들었을 때 기여한 바라든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제2 사업자가 돼서 SK텔레콤을 키웠던 이 부분은 증거가 없지만 네. 실제 이 세 번째 대목들, 이 돈이 들어가서 태평양증권, SK증권을 샀다라고 하면 앞서 두 건에서도 알게 모르게 방패막, 보호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이어받았다, 인정했다. 이런 식의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평론가님, 근데 지금 이 정경유착의 그늘이잖아요.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게.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의 딸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귀결된다고 명시한 셈이어서 이번 재판이 논란인데
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?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완납했다는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.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. 앵커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근데 당장 이번 보도가 나오고부터 세간에서도 아니 잠깐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예. 비자금을 투입해가지고 SK그룹이 커갔다면 이것은 노소영 그의 또 아버지죠. 노태우 전 대통령이 키운 게 아니라 비자금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논리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오롯한 혜택을 노소영 관장이 받아도 돼? 라는 지적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 측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비자금 얘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비자금 쪽 얘기는 좀 말꼬리를 자르려는 저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느꼈었거든요. 네. 변호사 측, 그 노소영 씨 쪽 변호사 네. 측에서 아마 그것이 실은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군요. 앞서 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비자금과 관련해서,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과 그러니까 전 사돈에게 줬던 걸 갖다가 돌려받을 때 그때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. 내가 불법하게 받았던 돈들 때문에 추징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다 갚는 것이 나의 도리다. 그런 인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었던 죄를 사죄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된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모든 걸 갖다가 다 돌려받아서 국고에게다 그러니까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. 그 때문에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지금 SK와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재판부의 판단대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 기업의 성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,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상고심까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 관장이 만약에 승리해서 이 엄청난 돈을 만약에 본인이 갖게 됐을 때 저는 사실 이 돈의 출발점인 이 비자금을 아버지의 뜻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공익적 차원에서 저는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